안녕하세요. 한국남부발전에 근무하는 김문석 차장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은 2012년부터 통합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PMD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MDC는 퍼포먼스 모니터링 앤 다이어그노스 센터 저희가 칭하고 있고요. 남부발전은 5대 전력 공기업 중에 하나고요. 국내 설비 용량 약 9,217메가와트, 우리나라 발전 설비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척 그린파워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2014년에 전력업계의 에디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디슨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왜 발전소에 PMDC가 필요한지 먼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희 발전소는 뭐 환경이라든지 안전, 이런 다양한 좀 고려사항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끊임없는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고려사항은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 릴라이빌리티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전력거래소 2014년 2월 자료인데요. 지금 민간 발전소 포함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불씨 고장 건수가 약 1000건입니다. 이러한 불씨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해에 소모되는 비용이 약 5,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설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릴라이빌리티가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저희가 PMDC를 준비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PMDC 목적입니다. 기존의 발전소는 일정 시간이 되면 정비를 하는 타임 베이스드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었고요. 나중 추세는 이제 저희가 상태 기반 정비인 CBM 체제로 가자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 안에서 저희가 두 가지 큰 이슈는 불씨 고장을 막자는 거하고 다음에 큰 대형 사고를 방지하자라는 이슈에서 출발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 정비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PMDC, 한쪽은 설비관리 시스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PMDC에서는 3대 시스템인 운전정보, 성능감시, 조기경보 이 세 개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 정비를 하자는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인 설비관리 시스템, 저희는 제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니에서는 RBM, 리스크 베이스 메인터넌스죠. 위험도 기반 관리, 신뢰도 기반 관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비 정보들은 다 제니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가장 적절한 정비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자는 게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한 취지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PMDC, 이제 좌측이 PMDC죠. PMDC는 이제 DCS 보일러나 터빈 DCS에서 오는 자료를 받아서 플랜트 인포메이션이라는 운전 정보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운전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RTDB를 기반으로 해서 상태 감시나 예측, 조기 경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발전소에 있는 지금 산재된 감시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된 시스템을 각각 가서 감시하기에는 너무 좀 힘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PMDC를 구축함으로써 단위 감시 설비 시스템을 다 PMDC로 통합을 해서 PMDC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구축이 되고 있고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오른쪽 정비관리 시스템은 그러니까 제니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정비 정보 뭐 오일 정보나 뭐 TM 정보, 뭐 PTM 정보, PNID 이런 정보를 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RBM하고 RCM, 신뢰도 기반 정비하고 위험도 기반 정비를 또 TF가 구축이 돼서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MDC하고 제니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전 데이터를 보내주고 제니에서는 설비 데이터를 보내서 지금 현재 지금 100%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한 20% 정도 데이터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꼴은 이제 그 PMDC하고 제니가 100% 연계가 되면 저희가 정비 시기나 범위, 그러니까 뭐 주기 이런 거를 타임 베이스에서 CBM 베이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아직도 계속 노력 중입니다. 구축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9년 10월에 전력연구원이라는 이제 전력사 연구원이 있는데요. 전력연구원 과제로 2009년 10월에 시작해서 작년 3월이죠. 42개월 동안 저희가 1단계로
운전정보 성능 감시, 조기경보는 이제 조금만 시범 구축을 했습니다. 약 73억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까지 저희가 조기경보를 전체 사업부터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22억, 약 100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저희가 투자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구축 중입니다. 저희 모니터링 체계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플랜트들이 있죠. 플랜트에서 저희가 RTDB 데이터를 받아서, 그 전에 남부발전은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인천에 이제 기술전문원이라는 이제 전문적인 조직이 있고요. 그래서 신인천에 RMND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국제풍력센터라는 이제 신재생을 감시하는 국제풍력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사에 PMDC가 있습니다. 그래서 PMDC에서는 플랜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PMDC에 상주하는 모니터링 인력들이 그 옆에 밑에 있는 툴을 통해서 운전정보, 성능감시, 조기경보, 그다음에 단위감시 시스템, 성능 저하 진단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물론 PMDC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MDC는 전체 다 오픈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 설비부서 누구든, 운전부서 누구든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MDC에서 발견하고 또 사업소 전담팀에서 발견한 이슈들은 저희가 이제 PTM이라는 프리딕티브 TM을 발행을 합니다. TM은 뭐냐면, TM은 이제 그 사업소에서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운전원들이 TM이라는 걸 발행해서 이거를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정비해야 됩니다. 라고 나가는 게 TM이고요. PTM은 TM 전에 사전 TM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PTM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PTM을 저희가 설비관리 시스템인 제니를 통해서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하면 이 제니는 사업소 전체 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업소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요. 통보가 되면 사업소 담당자들은 저희 PTM을 보고 이제 정비 내역을 문제가 없다, 아니면 이렇게 정비했다, 아니면 이건 TM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1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전정보를 구축하는 것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그 파일을 구축하기 전에는 저희가 운전정보를 보려면 사업소 제어망은 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망이라고 하는데 제어망까지 걸어가서 약 10분, 20분 동안 걸어가서 저희가 직접 운전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파일을 구축하면서 사무실에서 누구든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인데요. 지금 저희가 제어망은 FA망, 그리고 저희 산해망은 OA망 이렇게 해서 단방향 장치를 통해서 이제 그 사업소 각각에 있는 DCS로부터 데이터를 다 끌어와서 저희가 OA망으로 단방향에서 다 넘겼고요. 현재 각각 남제주, 영월, 하동, 인천, 부산 각각 사업소에서 각각 파일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파일 서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파일 서버를 이중화해서 프라이머리 파일, 세컨더리 파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PMDC 메인 화면입니다. 직접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보안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캡처를 했는데, 저희 웹에서 이제 그 PMDC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면 이 메인 화면이 뜨는 거고요. 저희 운영 중인 발전소, 이거 한눈에 쭉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각 서브 시스템인 성능정보, 운전정보, 성능감시, 조기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린라인이 구축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회색 버튼은 아직 구축이 미완성된 부분입니다. 삼척은 지금 건설 중이어가지고 하나도 지금 오픈이 안 돼 있네요. 운전정보는 저희가 그러니까 파일을 구축하기 전에는 운전정보가 이제 현장 DCS가 노후가 많이 돼서 3개월 정도 되면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CD에 저장하고 또 보고 또 백업하고 또 보고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파일을 하면서부터는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 파일을 써서 데이터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이제 과거 데이터가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다 추출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축을 한 게 파일 태그가 약 26만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DCS 화면하고 저희가 동일하게 그린 화면이 약 5,000장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OPC 통신에서 가져오는 부분은 뭐 다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운전정보 시스템의 또 하나의 큰 기능이 통합 알람 시스템인데요. 이건 이제 단위 감시나 어떤 저희 서브 시스템에서 알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알람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경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어떤 알람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건 이제 내년에 진행할 사업인데요. 지금 파이는 저희가 1초 단위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좀 빠른 데는 0.5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에서는 1000분의 1초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분석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초 단위로 하다 보니까 분석이 안 된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분석할 수 있는 걸 도입을 하자. 그래서 현장에 알람과 SOE 이벤트를 1000분의 1초 이벤트를 저희가 다 추출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통해서 진단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내년에 구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PMDC로 통합을 해야겠죠. (5000장) 화면을 저희가 그려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신인천이라는 복합발전소의 가스터빈 화면인데요. 이렇게 동일한 화면을 그려서 웹상에서 저희가 똑같이 이제 컴포넌트 모니터링 한다는 저희가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저희가 또 풍력발전기가 있습니다. 제주도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는 망이 전혀 이제 틀린 저희가 신재생망이라고 하는 다른 망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망 데이터도 그러니까 국제풍력센터 제주도를 안 가더라도 굳이 신재생 네트워크를 깔지 않더라도 저희가 OEM망으로 이것도 다 연결해서 파이 화면을 그려서 풍력 데이터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발전소에서는 이제 중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진동이나 압력, 그다음에 뭐 메인 펌프 등 그런 메인 템프 등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사업소에서 활용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각 파트, 각 담당자별로 중요한 인자들을 트렌드를 미리 그려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당자들이 이 포인트는 꼭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사전에 트렌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소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RTDB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프로그래밍만 가미하면은 새로운 화면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복수기의 CWP 펌프가 몇 대 돌아야 되는지를 지금 구현한 화면인데요. 복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랭킹 사이클을 구현을 하면 증기가 물로 변환되는 이제 그쪽 부분에 있는데, 그러니까 최적의 진공도를 유지해야 저희가 최고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용량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CWP가 4대, 그리고 지금 복합 같은 경우는 2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복수기, 기존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 이제 데이터 분석은 물론 하죠. 과거에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뭐 겨울엔 2대, 뭐 봄에는 3대, 여름엔 4대,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 기반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실시간으로 CWP를 한 대 돌리는 소비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걸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나오는 이익이 더 많냐라는 걸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몇 대 구동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까지 가능한 거죠.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소기가 27개가 있는데 가스터빈 연소 온도가 약 1300도 정도 되거든요. 직접 계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온도는 가스터빈을 발전하고 나오는 후단, 그 이그저스트 템프를 계측을 해서 그 계측된 온도를 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그 연소 온도를 계산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소기가 이제 27개가 이렇게 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회전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연소기 이 상단으로 연소기에 들어간 이게 꼭 이렇게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연소기가 이렇게 수월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배기가스 템프를 재는 뒤 후단도 어차피 27개의 템프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TC랑 어떤 연소기가 매핑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TCS에는 이런 게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 파이론은 이제 이런 동적인 기능은 많이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약간 가미하면 실시간으로 어떻게 연소기가 매핑이 되는지 다 프로그래밍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전정보는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성능감시 시스템인데요. 성능감시라는 건 제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적어왔는데 발전소 DCS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체 플랜트와 부속 기기들의 생산 능력과 효율의 변화 추세를 연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이 성능감시 시스템이란 것은 발전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능의 문제점 및 성능 개선 그리고 최적화 운전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위기기들, 터빈이나 보일러는 물론이고 컨덴서나 피더터 히터, 에어히터 그런 단위기기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 주기는 약 2분에 1분씩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성능감시는 지금 저희가 기력발전소가 있고 복합발전소가 있는데 기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전력연구원이 개발한 이 오아시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기경보는 복합발전은 에타프로라는 저희가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과 더불어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도 이제 하동에 이제 시범적으로 구축을 했는데 전문가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성능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성능 저하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했는지 전력연구원이 축적한 이제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을 하는 거기까지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성능 감시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버추얼 모델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PTC 코드, 퍼포먼스 테스트 코드를 바탕으로 이제 연력학 모델링을 해서 가상의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 조건을 이 가상의 발전소가 들어오면 현재 운전 조건에서는 어떤 효율이 나와야 되는지 얘가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없다면 저희가 성능 열화가 생겼는지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장기 추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성능을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성능 추세를 분석해서 성능 열화가 발생했는지를 측정하는 거하고 또 컨트롤러블 로스를 저희가 컨트롤러블 로스라는 건 제어 가능한 손실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기력 같은 경우는 산소의 양이 얼마나 투입돼야 되는지, 복합 같은 경우는 수세정 주기가 어떻게 돼야 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운전원들에게 이렇게 운전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 활용 사례를 잠깐 좀 보시면요. 이런 게 나구나. 이것도 제가 성능 저희가 계획 예방 정비가 끝나면 정밀 성능 진단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장을 넣은 것 같은데요. 정밀 성능 진단하고 우리 온라인에서 모니터링하는 PMDC의 차이점이 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밀 성능 진단에서는 저희가 정밀 계측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 계측기를 사용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딱 한 번 아니죠. 이제 3번을 측정을 하는데 3번을 측정해서 가장 정교한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계 당시 성능보다 어느 정도 성능이 열화가 됐는지 이 정밀 성능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는 저희가 계측기 오류가 있는데 가장 이제 성능에서 중요한 거는 연료 플로우의 양입니다. 근데 플로우 계측기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5%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5% 정밀도 때문에 성능 계측이 5%만큼 이제 정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계측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측정을 해서 그걸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밀한 그 한순간의 성능을 보는 건 아니고 계속 저희가 측정해서 장기적인 성능 추세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성능 감시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현재의 문제점은 조기경보처럼 어떤 성능 저하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성능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직접 앉아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분석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고려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죠. 이게 저희 압축기 수세정하는 그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압축기라는 건 이제 공기를 압축해서 GT로 보내는 설비입니다. 공기라는 건 근데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축기 성능은 계속 그 오염된 공기가 압축기 날개에 묻어가지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저하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기간은 수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로 뿌려가지고 그런 걸 다 떼내야 된다는 거죠. 떼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능은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이 워터워싱을 해야 되냐는 거죠. 워터워싱을 하면 저희가 이틀 정도 걸리는데 이틀 전기 생산을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출력에서 전기 생산하는 거하고 수세정을 해서 더 위로 올려가지고 하는 거하고 어떨 때 가장 최대 이익이 나느냐 이런 걸 이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계산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언제가 가장 최적 주기입니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발견한 케이스 중에 하나를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 피드워터 히터는 제열 사이클이죠. 터빈에 열을 받아가지고 물을 데우는 제열 사이클의 하나인데 이 TTD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뜨거운 증기가 물을 데우는데 이 증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줘서 물을 데워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TTD라는 거는 이제 계속 일정하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잘못됐네요. expected TTD가 미치고 actual TTD가 위 같네요. 그래서 이 TTD가 차이가 난다는 건 그만큼 열 교환이 많이 안 돼서 지금 성능이 저하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TTD가 지금 예측값하고 실제값이 빗나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이제 확인을 했죠. 지금 보시면 TTD가 상승한 주요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벤트라인, 위에 벤트라인이 잠겼거나 벤트라인이 잠기는 이유는 이거 오버홀 끝나고 이제 그 정비 실수로 인해서 잠기는 경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배플 플레이트, 그 증기하고 물을 갈라주는 배플 플레이트에 있는 가스켓이 마모가 돼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 알아본 결과 이제 9월쯤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 배플 플레이트 가스켓을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제가 트렌드를 확인해 보니까 TTD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저희 핵심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 시스템은 이제 그 정상 운전 범위에서 벗어나면 이 시스템이 과거 운전 패턴을 학습을 합니다. 과거 운전 패턴을 학습을 해서 그 과거 운전한 패턴이 안 나오게 되면 물론 어느 정도의 스레스홀드는 저희가 다 설정을 해놓겠죠.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알람을 내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DCS에서 DCS 알람 포인트, DCS 트립 포인트보다 사전에 저희가 조기경보에서 미리 알람을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조기경보가 참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요. 이 정상 운전 범위라는 거는 어떤 한 태그를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진동이나 유량, 스피드, 뭐 디스차지 템프 이런 것들 모든 태그들 보통 보면 한 30-40개가 넘는데 이 모든 태그들의 연관성을 다 비교를 해서 그 현재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계속 그 상황에 맞는 운전 범위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벗어나면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해주는 저희가 알람도 띄워주고 간단하게 진단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최신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500메가와트 두 개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설비들이 들어갔는지 지금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일러 튜브가 6,000kg, 용접부가 42,000개, 전동기가 830개, 밸브가 8,000개, 계측기가 8,000개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500메가와트 기준, 450메가 원CC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2기가 운전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모니터링 하는 요원은 2명, 3명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파이만 가지고는 저희가 감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시스템이 먼저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잘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경보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구축을 이번에 확대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22개 이제 정도 되고 제가 PTM은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한 개의 PTM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람은 약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저희가 발생을 하는데 모든 알람을 다 사업소로 PTM으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알람이 어떤 신뢰성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또 모니터링하는 인력들이 이만큼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PTM 나올 건들은 이제 다 이제 1차, 2차로 다 이제 거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모니터링 인력들이 일단 알람을 보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뭐 학습시킬 건 학습을 하고 뭐 주기를 다시 설정해야 될 건 주기를 설정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시 이제 2차 전문가한테 넘기면 2차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사업소에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사업소 코스프 프로세스로 넘어가서 이제 뭐 제니에서 이제 할당이 되고 뭐 처리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트래킹되고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품질 보증 차원에서 저희가 좀 질적인 걸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또 이걸 해보다 보니까 또 조기경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운전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는 저희가 기동 시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동 시에 뭐 요즘 이제 뭐 복합의 기동 실패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동 시에는 어떻게 감시를 할 거냐.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은 이제 그 어느 출력 이상에서만 감시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기력 같은 경우는 하동이나 뭐 기력 같은 경우는 400MW, 뭐 복합은 뭐 100MW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트랜지언트 상태에서는 감시가 좀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복합만 되는 게 S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전원들이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원들이 어떤 일정 온도에 올 때까지 또 일정 압력에 올 때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자기가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효과가 없죠. 근데 GT 같은 경우는 원클릭 운전입니다. 한번 버튼으로 클릭하면 스타트업이 다 일어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복합 기동 사이클을 이거는 기존 조기경보는 저희가 10분에 한 번씩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데 이 사이클워치라는 시스템에서는 1초에 한 번씩 저희가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기동할 때는 진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동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시스템원이라는 진동감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미리 이제 같은 개념이죠. 축적을 시켜놓고 지금 기동 시 분석을 하는 지금 이것도 지금 시범 구축을 해서 부산에 적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경보를 통해서 이제 발견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다 작년 사례고요. 작년이 올해 사례죠. 2014년 사례고요. 하동 5호기 BFPT 터빈인데요. 지금 우측 그림 보시면 BFPT 터빈은 이제 스러스트 베어링 양쪽에 있습니다. 액티브 스러스트 베어링, 인액티브 스러스트 베어링. 그래서 이쪽으로 밀리고 이쪽으로 밀릴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BFPT 지금 왼쪽의 트렌드를 보시면 지금 트렌드가 지금 이거는 6개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이나 보통 운전원들이나 현장에서는 한 달이나 뭐 2주 그 정도밖에 안 보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이게 미세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전혀 감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조기경보 시스템에서는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 11월 18일 이제 처음으로 알람이 떴는데 그때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오버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버홀이 끝나면 기계적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기계적 특성이 바뀌면 운전 패턴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학습을 시켰는데 2차로 또 알람이 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 정밀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건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0.47mm에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제 DCS 알람은 0.55에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세워서 봤더니 그림에서처럼 스러스트 베어링 액티브 패드가 마모가 돼서 저희가 발견한 케이스고요. 이거 다 넘어가야겠네요.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것도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네 번째 트렌드 보시면 이제 쿨러입니다. 루버의 쿨러 아웃렛 템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근데 그 위에가 지금 워터, 그 쿨링을 담당하는 서플라이 밸브 포지션이거든요. 밸브 포지션이 계속 바뀌는데 지금 아웃렛 템프는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쿨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소에 PTM을 발행했죠. PTM을 발행했는데 루버의 쿨링 시스템 그 개통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TM으로 전환이 됐고요. TM 전환이 돼서 쿨러 쪽 다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화됐던 케이스입니다. 다른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3주까지 저희가 102개 정도 PTM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2개 중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41개 정도가 계측기 오류였습니다. 계측기 오류가 좀 많았고요. 근데 계측기 계측기 오류가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선진 PMDC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 보고서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계측기 오류 같은 사소한 오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다. 리포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어차피 저희도 같은 추세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0건 중에서 약 18건, 20% 정도는 아무 이상 없었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진동이나 뭐 차압, 뭐 리크 이런 형태가 이제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현장에 운전을 담당하는 운전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PMDC도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중복입니다. 이게 중복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모르는 것들을 발행을 한 게 약 10에서 20% 정도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PMDC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입증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롤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그분들은 이제 직접 운전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중요 인자들만 주로 감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기 트렌드 위주로 중요 인자를 감시하고 이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우리 PMDC에서는 모든 아날로그 신호를 다 끌어가지고 그분들이 안 보시는 것들도 다 감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 트렌드 위주로 예측 진단을 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랑 그분들랑 약간의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중복으로 감시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약간의 틀린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단기 로드맵을 보면 저희가 2020년까지 지금 로드맵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2015년까지는 지금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저희가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2, 2단계에서는 저희가 해외 사업소, 지금 저희가 남부발치에서 운영하는 해외 사업소가 요르단, 칠레, 베트남이 있는데요. 뭐 국내 ONM도 있죠. 그런 SPC 데이터를 다 저희가 끌어와서 PMDC에서 감시할 생각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역시 저희가 좀 파일을 이용해서 좀 취득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기정보 시스템도 지금 현재 지금 전력이 지금 많이 좀 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복합 발전은 적자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발전소 위주로 저희가 좀 조기정보를 좀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니랑은 계속 인터그레이션 하면서 CBM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큰 그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더라는 거죠. PMDC를 해보니까. 그래서 운전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사무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제 1초에 한 번씩 들어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제 사고 시에 이제 어떤 뭐라 그러냐 분석이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 감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성능 감시에서는 연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동 같은 경우는 지금 퓨컴스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그게 연료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확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측기 오류가 약 5%, 연료 계측기가 그런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실시간으로 알람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계속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기경보 같은 경우는 시스템은 좋은데 이게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발전 플랜트를 어느 정도 알고 노하우가 있고 좀 경험 있는 익스피리언스한 엔지니어가 앉아서 분석을 해야 이게 효과가 나오는 거지 툴만 좋다고 저희가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많이 좀 이제 물론 성과가 나고 있지만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올해 10월에 부산으로 저희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공기업 이전 정책에 따라 부산으로 옮겼고요. 지금 BIFC라는 부산의 그 금융 빌딩이 있는데 30층에 제가 PMDC를 새로 꾸며놨거든요. PMDC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 방호, 재난 안전, PMDC 세 개를 다 통폐합해서 통합 관제센터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조감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MDC가 이제 향후에는 이제 회 ONM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제 감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앞선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CBM 체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과 그다음에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이 같이 융합이 돼야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